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1월 4일 화요일입니다. 제가 어디를 좀 다녀와가지고 조금 영상 촬영을 늦게 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마 업로드는 밤 10시나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제가 내일부터는 영상을 좀 빨리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 영상 화면이 밝아지지 않았나요? 제가 그동안 영상 촬영할 때 조명이 좀 어두웠나 봐요. 그래가지고 저를 아껴주시는 저희 형부가 저에게 이렇게 조명을 선물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밝게 환해진 이런 화면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어서 저는 너무나 기분이 좋습니다. 네, 오늘 ESG 뉴스 브리핑 첫 번째 뉴스는 CJ 대한통운이에요. 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물류 택배 회사죠. 자, 이 CJ 대한통운이 에너지 부족 국가에 이 태양광 랜턴을 선물하기로 했다라는 훈훈한 소식입니다. 특히 이 태양광 랜턴은 세상을 밝히다라는 그러한 캠페인의 하나로서 그 CJ 대한통운의 임직원 700여 명이 여기에 참여를 했다고 해요. 특히 이 태양광 랜턴 제작은요, 에너지 취약 국가의 아이들이 야간 학습이나 밤길 보행에서 이제 좀 안전하게 이 보행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그러한 친환경 에너지 나눔 활동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 태양광 랜턴 보내기 이 나눔 활동은요, 사실 2019년도부터 이 CJ 대한통운이 필리핀 세부 담사이트와 이바바오 또 인도네시아 랑에랑 등등 해가지고 전기가 없는 지역 그러한 또 빈곤 가정에 태양광 랜턴을 2,000여 개를 전달해 왔다고 해요. 그러니까 2019년도부터 지금까지 쭉 이러한 봉사활동이 계속된 거죠. 이 태양광 랜턴은요, 무게가 125g 밖에 안 나간대요. 그래서 일단은 휴대가 편하고요. 그리고 이거를 완충했을 때 12시간가량 지속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밤길 안전이나 이렇게 이제 아동 학습에도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에너지 취약 국가나 그러한 지역의 교육 환경이 빈약한 그러한 아동들에게는 훨씬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니까 공부 환경이 훨씬 더 나아질 수 있다라는 것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거는 ESG 경영 가운데 S에 해당되는, 그래서 이 사회적인 공헌, 전 지구적인 기여, 이런 나눔, 이런 것들은 이제 S에 해당되는 그런 활동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두 번째 뉴스는요, LG전자예요. 제가 어제 뉴스 브리핑에서도 LG전자를 언급을 했었죠. 어제는 제가 이제 미국에서 열리는 CES 2022, 그러니까 국제 박람회죠. 그 국제 전자전기 분야의 가전 박람회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한 박람회에서 이제 LG전자가 새롭게 선보인 신제품들이 사실은 그게 친환경적인 내용들이 있었는데, 제가 어제 방송할 때는 그거를 좀 미흡했어요, 그 내용이. 그래서 오늘 조금 더 보완을 해서 말씀드리면요, 이 LG전자가 이번에 신제품들을 많이 출시를 했는데, 플라스틱 저감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환경 보호 차원에서 훨씬 더 업그레이드가 된 제품을 공개를 했어요. 그걸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이제 탄소 중립과 관련해서 이제 이 LG전자도 신제품을 생산을 할 때 이 친환경적인 그러한 노력을 하는 그러한 이제 제품들을 출시를 했는데요. 이 이제 새로운 라인업이 출시가 됐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 환경을 지킬 수 있는 이 새로운 라인업에 환경을 지킬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이 첨가가 됐어요. 그래서 이 올레드 에보 GC 시리즈라고 합니다. 이거에 복합 섬유 구조를 활용한 신소재를 적용을 시켰다고 해요. 그래서 65형, 이거는 대각선 길이가 약 163cm라고 합니다. 그 65형 신제품과 같은 화면 크기의 지난해 제품 대비 약 45%가 가벼워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신제품이어도 작년 화면 크기에 비해서 무게는 훨씬 더 가벼워진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설치하기에도 편리하지만
이 배송 과정에서도 굉장히 이 무게가 가벼워졌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다라는 그러한,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이 무게, 그러니까 이 OLED가 장착된 TV를 새로운 그 신소재를 활용해서 만듦으로써 이 TV의 무게를 훨씬 줄였다. 제품의 무게가 기존 대비 45%나 감소되었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기능적으로 좀 보면은 OLED TV는 이 백라이트를 사용하는 LCD TV와 비교했을 때 플라스틱 사용량이 30%에 불과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플라스틱을 굉장히 덜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환경보호에도 상당히 이롭다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결국은 이제 LG전자도 LG 계열사 중에서 아무래도 이제 탄소 중립과 무관하게 활동할 수 없기 때문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7년도 대비해가지고 2030년까지 약 50% 수준으로 감축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지금 이렇게 이제 실천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뉴스는요, CU예요. 편의점 CU. CU는 사실 이제 우리가 이제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CU로 올라가지 않고 BGF 리테일이라는 그 이제 리테일 회사, 그 운용사가 BGF 리테일입니다. 그래서 BGF 리테일이 CU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CU에 대한 여러 가지 소식들은 이제 BGF 리테일에 그대로 반영이 된다고 보면 되겠어요. 자, 그런데 이 편의점 CU가 2022년 편의점 시장의 새로운 메가 트렌드로서 스탠드라는 그러한 그 키워드를 선정을 했어요. 근데 스탠드는 약자예요. STAND. 예, 이 각각의 지금 그 내용이 있거든요. 예, 그거의 약자를 딱 따가지고 앞자만 따서 스탠드라는 키워드를 제시하면서 이게 바로 올해 2022년 편의점의 키워드다라고 제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올해 편의점 키워드로 제시한 STAND, 즉 스탠드가 의미하는 건 뭐냐? 자, 첫 번째 S에 해당되는 내용은 차별화 상품이 강화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편의점이 자체 생산하는 PB 상품 있죠. 그러한 PB 상품들이 작년 대비 더 이게 좀 강화될 예정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T에 해당되는 것, T에 해당되는 내용은 리테일 테크가 혁신될 것이다 라는 것을 또 내세웠어요. 그러니까 이 리테일 사업에 테크놀로지가 접목이 될 예정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A에 해당되는 건요, 이 abroad, 그러니까 영어로 abroad, 그러니까 이 해외 사업으로 진출이 확대될 예정이다 라는 것을 또 제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STAN, 이 N에 해당되는 것은 이 친환경 플랫폼인 Nature, 좀 더 친환경적인 그러한 역할을 또는 그러한 기능성을 좀 더 많이 포함한 그러한 플랫폼 역할을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STAND, D에 해당되는 건 뭘까요? Direct, 그 고객의 접근성을 더 향상시키게 될 것이다 라는 이 5가지의 키워드를 제시를 한 겁니다. 이제 이 CU 같은 경우는 PB 상품이나 이제 자체 이렇게 좀 그 유통망을 이렇게 뚫은 게 있죠. 뭐 곰 양말 맥주, 채식주의 간편식 등등 해가지고 그 작년에 히트시킨 상품들이 올해도 이제 소비자들의 트렌드에 맞춘 차별화된 신상품을 개발을 해서 그 이 CU만의 또는 이 점포들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라는 그러한 전략이라고 해요. 제가 여기서 주목한 두 번째 테크 부분이에요. 리테일 테크 부분을 도입한다는데 이게 뭐냐면은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이 완전 무인 편의점 모델 개발을 위한 협업을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즉 ICT 이 기술을 통해서 이 점포에 이제 그런 ICT 기술을 이제 점포에 도입을 할 예정이라고 해요. 근데 저는 이게 무인 편의점 모델을 개발한다고 했을 때, 야, 이제 편의점도 무인 시대구나. 이제 편의점에 우리가 갔을 때 점포 사장님이나
알바생이 반겨주는 게 아니라 이제 로봇 기계가 우리가 지금 그 뭐죠? 무인점이 몇 개가 있죠. 아이스크림, 예, 그다음에 빨래방 이런 것들 다 무인점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편의점도 무인점 체제로 가는, 그러니까 무인점의 시스템으로 가는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기술 진화에 따라서 이제 인간의 노동이 이제 필요 없는 시기로 가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제 어떤 반복적인 것, 단순 반복적인 것, 그런 이제 노동들은 앞으로 좀 쉽게, 좀 빠르게, 빠른 속도로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참 기술이 참 빠르다. 기술의 혁신이 너무 빠르고 노동시장의 변화가 커지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좀 그 노동시장의, 미래 노동시장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러한 단순 알바가 이 무인 점포 또는 ICT 기술로 이제 대체가 되면 이들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러한 노동력을 어디서 수용할 수 있는가? 좀 고민을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이러한 어떤 단순 반복 노동력이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는 시대로 가면 이 노동 인구들을 누군가는 어디선가는 흡수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아니면 이들을 재교육을 시켜서 새로운 또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국가적으로 이 기술의 혁신이 가져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노동시장의 변화가 예측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저는 좀 들었어요. 물론 이제 뭐 하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이게 너무 빨라요. 이 속도가. 네. 어쩌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 리테일 테크가 강화될 예정이고 아마 제가 볼 때는 올해 내년으로 해가지고 이게 거의 지금 개발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알바생을 대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리테일 테크, 그러니까 테크놀로지 기술이 편의점에 도입이 된다. 그 부분도 주목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친환경 플랫폼으로서의 역할도 확대된다. 이 내용도 좀 주목할 만한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며칠 전에 여러분께 어떤 세븐일레븐인가요? 거기에 우리나라 최초로 무인 플라스틱 수거함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로봇이에요. 무인 로봇 플라스틱 수거기인가? 무인 로봇 수거기. 아무튼 그 비슷한 내용인데, 로봇이 이 플라스틱을 우리가 이제 다 쓰고 나서 그 수거함에 버리면 알아서 로봇이 그것을 분류를 다 해요. 그러니까 AI가 장착된 로봇 수거기가 처음으로 그 잠실인지 어딘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 편의점에 그게 설치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바로 이런 식으로 편의점이 어떤 그 플라스틱 자원순환,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하기 위한 그 수거함으로서의 또는 수거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그런 플랫폼 역할을 하겠구나. 제가 이제 그때 그 세븐일레븐이 첫 시도를 하는 걸 보고서 이제 편의점이 이러한 역할을 하는 편의점으로 가네. 또 어디인가는 그 폐전지 있죠. 우리가 이제 전지 다 쓰고 건전지 다 쓰고 나서 버리는 거를 그 편의점에 가서 버릴 수 있는, 그러니까 건전지만 버릴 수 있는 수거함이 따로 있다고 그러한 또 뉴스를 본 적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편의점이 워낙 우리 주변에 널려 있으니까 우리가 너무나 이제 접근성이 용이하니까 편의점에서 이렇게 이제 쓰레기들, 이러한 이 건전지라던가 플라스틱이라던가 뭐 종이라던가 이런 식의 이제 이 쓰레기들을 거기서 이제 수거를 해가지고 이제 다른 업체에서 그 수거함을 가져가거나 뭐 아무튼 이제 자원순환을 시킬 수 있는 하나의 중간 거점으로서, 그러니까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앞으로 할 수 있다라는 생각에서 전 좀 주목을 했거든요. 편의점이 친환경 플랫폼으로서의 역할도 할 수 있겠네. 그래서 뭔가 그러니까 그러면은 뭐가 가능하겠습니까? 친환경 패키지 상품도 여기서 출시가 가능하고 편의점에서 또는 그걸 또 유통시킬 수가 있겠죠. 왜냐면 이러한 그 자원 순환의 그러한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하니까 그거와 관련시켜서 친환경 상품도 좀 소개를 할 수도 있고 또 새롭게 출시도 할 수 있고 또는 뭐 재활용된 상품, 뭐 업사이클링된 상품들도 편의점에서 팔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전 들었어요. 아무튼 전 좀 편의점의 이러한 변화, 이거 좀 저는 굉장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네 번째 뉴스는요.
이 청호 나이스. 근데 이 청호 나이스가 환경보호 캠페인을 한다고 해요. 근데 그게 뭐냐면 커피 캡슐을 주고서 비누를 받아가는 거예요. 자, 이게 일명 커피 캡슐 업사이클링이라고 합니다. 이게 31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다고 해요. 근데 이거는 이제 ESG 경영 차원에서 이 청호 나이스가 이제 그 청호 커피 머신 얼음 정수기 에스프레 카페를 사용하고 있는 고객에 한정해서 이제 그 커피 추출한 다음에 버려지는 그 커피 캡슐 있죠. 그 캡슐을 이제 고객들이 그거를 이제 회수를 해가라 하고 신청을 하잖아요. 이거를 수거를 해간다는 거예요, 업체에서.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가지고 업사이클링. 그러니까 업사이클링은 뭐죠? 리사이클링은 비슷한 제품으로 이제 재탄생되는 거고, 업사이클링은 기존의 제품에서 한 차원 더 업, 그러니까 한 차원 더 높은 그러한 재질 또는 그러한 상품으로 새롭게 만들어지는 그런 재창조되는 그러한 제품인데, 이번에 이 커피 캡슐을 가져다가 그거를 비누라는 새로운 제품으로 업사이클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재창조죠. 네, 그렇게 해서 비누로 제작을 해가지고 고객들한테 다시 전달을 해준다는 겁니다. 마지막 뉴스는요, 모구촌이에요. 이 모구촌이요, 우리나라의 또 대표적인 고기 육가공 업체 아닙니까? 이게 아무래도 이제 한우, 뭐 이제 돼지고기, 뭐 아무튼 할 것 없이 또 이 모구촌에서 정말 다양한 고기들을 생산하고 있잖아요. 동물성 고기, 축산업. 이 모구촌은 또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축산업. 네, 특히 이제 이 육류 고기들을 이제 생산하고 유통하는 그런 업체인데, 이 모구촌이요, 탄소 중립을 실천하겠다 하고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안전한 식문화를 형성하는 데 앞장서겠다라고 하고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탄소 중립 실천을 위해서 어떻게 하겠느냐? 첫 번째, 도축 폐기물 감량 설비를 도입하겠다. 두 번째는요, 친환경 패키지를 사용하겠다. 자, 세 번째는요, 무항생제 원료육 사용을 확대하겠다. 이러한 이제 세 가지의 이제 앞으로 실천하기 위한 목표를 제시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목표를 수행을 하면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그런 기업으로서 태어나도록 노력하겠다. 지금 뭐 사실 전 세계적으로 비건육, 자, 식물성 고기가 지금 대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도축, 그러니까 축산업을 하는 지금 이러한 전통적인 이러한 육류 고기 유통업자들이 좀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들도 나름대로 탄소 중립 시대에 발맞춰서 이제 이렇게 지금 도축 폐기물 좀 줄이겠다. 뭐 이런 거 얘기하고 있잖아요. 친환경 패키지 확대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름 이제 좀 ESG 경영을 하겠다라고 이제 지금 목표를 제시를 했는데, 정말 그걸 그렇게 실천하는가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방송하고요. 바로 이어서 제가 ESG 이슈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조만간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